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고구려와 백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어,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고구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까지 했었죠. 그러니까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던 걸 잠깐 기억을 해보면 고구려는 나 주몽이야. 오늘서부터 고구려 시작한다. 빠밤이 아니라 한사군과 계속해서 저항하고 또 한사군을 쫓아내고 없애고 하는 과정에서 고구려가 만들어져 있었고 주몽이 왔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48쪽부터 시작을 하는데 48쪽에서 첫 번째 채워야 할 빈칸인 주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PPT로 살펴본 거 기억나나요? 졸본이라고 하는 산등성이의 오녀산성이라는 산성을 살펴봤었는데 산이다. 그래서 고구려는 계속해서 정복 전쟁에 나서야 했다라는 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졸본을 바탕으로 해서 그림과 같은 오부가 나타났다는 얘기죠. 게르부를 중심으로 해서 핫둘 셋넷 네 개의 부가 왕의 부서인 게르부와 함께 연맹 왕국을 펼쳐 나갔더라. 이거는 사출도랑 비슷해요. 그런데 고구려가 나중에 중앙 집권 국가가 되면서 왕의 권한이 점점점 높아만 지네 였다는 것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그런데 산이다 보니까 교통이 불편해요. 그래서 이사를 합니다.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옮깁니다. 국내성은 졸본에 비해서는 평야 지역이기 때문에 식량도 그렇고 교통도 그렇고 여러모로 편리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서울을 옮기는 데는 한 가지 더 있어요. 어떤 지역을 바탕으로 한 귀족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평양으로 천도를 할 때인 장수왕 때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 번째 빈칸까지 채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 지난 시간에 옥저랑 동해를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때 고구려의 땅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었나요? 태조왕이었죠. 빈칸이에요. 채우세요. 그래서 태조왕 때 옥저랑 동해까지 진출을 해서 식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중국 한나라의 침략을 맞서면서 요동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왕권이 안정되고 가장 먼저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요. 그래서 옥조와 동해는 각각 강원도와 함경도 지역의 동해안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농산물과 해산물을 충분히 얻을 수 있었겠죠. 자, 이제 태조왕이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국천왕이 등장해요. 고국천왕은 수도를 방위별로 나눕니다. 방위별이라는 것은 동서남북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왕이 있던 계류부는 중부로 바꿉니다. 한번 오른쪽에 가서 보실래요? 선생님이 살짝 바꿔놨어요. 같이 불러볼까요? 동부는 동부에 이쁜이 있고 서부는 서부에 귀요미 있고 남부는 남부에 스타일 있고 이런 식으로 동서남북으로 바뀐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중앙집권 국가라는 것은 왕 밑에 귀족들이 쪼로로로록 일렬로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즉 예전에는 전로부, 순노부, 관노부, 소노부였던 것이 왕 밑에 귀족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이런 식으로 쪼로로록 일렬로 정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 과정에서 귀족들의 힘은
점점점 약화됐겠다. 그리고 종래의 부족장들은 귀족이 됐겠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국천왕 때 49쪽이군요. 49쪽에 셋째 줄을 보면 부자 상속에 왕위 계승이 확립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실수하지 마세요. 고국천왕은 아들이 은써요. 즉, 나 때서부터 아들이 생기면 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거야 라고 했는데 아들이 없이 죽으면서 고국천왕 당대에는 동생이었던 산상왕에게 왕위가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아들한테 왕위가 물려받게 된다라는 것을 참고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즉, 제도는 만들어놨지만 본인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못했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미천왕 때 4세기가 됐네요. 미천왕 때 되면 대동강 이남까지 영토를 넓힙니다. 그리고 점차 요동으로 뻗어나가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요동은 야오강이라는 강의 동쪽이에요. 그러다 보니 원래 고구려가 위치하고 있던 지역보다는 훨씬 더 식량도 풍부하고 땅도 넓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계속해서 요동으로 진출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언제 이뤄냈다? 광개토 대왕 때 이뤄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미천왕이 이제 쭉쭉 뻗어나갈까 했는데 발목을 잡는 친구들이 있어요.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자, 선생님이 고등학교 역사 무도를 가져왔는데요. 잘 보이세요? 카메라에 잘 보이나요? 네, 쭉 보세요. 쭉. 그리고 이 역사 무도에서 전연이라는 나라를 찾아보세요. 어디 있죠? 네, 전연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잘 보이세요? 이 전연은 선비족이 세운 나라예요. 이제 중국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서 북쪽에 있었던 나라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전연이 쳐들어와서 미천왕 때 수도를 말 그대로 탈탈 텁니다. 그래서 왕의 아버지의 무덤도 파헤쳐서 가져가고요. 그러니까 시신을 가져갔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포로들도 잡아갔어요. 이렇게 많은 위기에 처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때 미천왕이 죽고 나서 고국원 왕이 즉위를 하는데 하필이면 백제가 근초고 왕이 활동할 때였다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백제가 고구려를 공격해서 고국원왕을 죽입니다. 이 고국원왕을 생각하시면서 원통에서 고국원왕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은데 사실 고국원왕은 그 원통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고국원이라는 지역에 묻힌 왕 해서 고국원왕이라는 걸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렇게 전연한테 한 대 맞고 백제한테 한 대 맞고 고구려는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하는 데 노력을 많이 했던 왕이 소수림에 묻힌 왕, 소수림 왕입니다. 자, 미천왕 때 영토 확장에 대해서 잠깐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서안평이라는 지역을 점령합니다. 이 서안평이라는 곳은요. 원래 한사군 가운데 낭랑이 있던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이 서안평과 낭랑군을 점령하고 대방군을 점령하면서 한반도랑 이제 고구려 근처에 있었던 중국 세력들을 대륙으로 쫓아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고구려 왕이 즉위를 하면서 뒤에 누가 있죠? 근초고 왕이에요. 백제 왕의 복장을 하고 있죠. 소수림 왕은 여러분이 소수림 왕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아버지도 백제의 공격을 받아서 돌아가시고 호시탐탐 사방에서 고구려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백성들의 불안도 없애줘야 하고 또 나라의 기틀도 닦아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한 가지로 모으기 위해 전진이라는 나라에서 불교를 받아들입니다. 전진이란 나라는 어디에서 살펴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 잠깐 51쪽으로 오세요. 51쪽으로 오면 51쪽에 지도 하나 나오죠. 백제 근초고왕 때의 세력 범위라고 해서 나오는데 전진이 있고 위에 아래 동진이 있습니다. 전진은 북쪽에 있는 나라고요. 동진은 남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진은 위에서 이민족들이 세운 나라고요. 동진은 한족들이 세운 나라구나. 세계사 때 배웠던 걸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개혁을 하려고 하면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대학을 세웁니다. 이 대학의 이름은 태학, 지금의 서울대학교에 해당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유교를 배운 사람들을 키워내서 왕을 돕게 만들려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라의 기틀을 닦으려면 이제 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육부는 이런 일을 한다.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은 죽인다. 이런 법률들을 만들어서 나라의 틀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서 불교에 대해서도 또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 당시 불교의 좋은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임금님을 부처님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왕죽불 사상이다라고 부르는데 왕실의 권위를 그만큼 높일 수 있어요. 탑이나 경전, 불상들을 중국에서 받아들이죠. 그러면 발전된 문화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다. 건축이라든지 혹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더 발전된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백성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데요. 모두가 똑같은 종교를 가지게 돼요. 이전까지 왕이 믿는 종교가 다르고요. 각 부족장들이 믿는 종교가 달랐고요. 또 새롭게 고구려가 정복한 백성들이 믿는 종교가 다 달라요. 그러면 왕이 믿는 종교만 강요하게 되면 반발이 높아지겠죠. 대신에 불교를 받아들여서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나중에 공인하게 되면 모두가 같은 종교를 믿기 때문에 그만큼 반발도 줄일 수 있고요. 모두가 똑같은 종교를 믿으니까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가 더 편했겠죠.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태학 설치 그림으로 잠깐 살펴볼게요. 중앙에는 태학을 세웠지만 지방에는 또 경당이라는 것을 세워서 서민들의 자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자제라는 건 아들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서민의 자제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유교랑 무술을 공부할 수 있게 한 거고요. 이제 백제로 넘어갈게요. 50쪽이에요. 자, 백제는요. 온조로 대표되는 고구려에서 옮겨온 사람들이 한강 유역인 위례성, 지금의 경기도 하남시에 해당해요. 예, 자리 잡고 건국을 합니다. 그리고 고구려에서 넘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고구려랑 비슷한 무덤 양식들이 만들어집니다.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이제 50쪽을 보세요. 50쪽을 보게 되면 고구려 무덤하고 백제 무덤하고 많이 닮았다를 볼 수 있습니다. 한강 유역의 좋은 점을 말해줄게요. 한강은 황해로 해서 중국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땅이 비옥해요. 농사 짓기도 편하죠. 여러분들이 문명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큰 강 유역의 나라가 만들어진 것들을 기억하시면 백제가 얼마나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원래 백제는, 자, 여러분들 다시 기억을 해봅시다. 마한에서는 어떤 나라가 나왔죠? 백제. 변한에선 가야. 진안에선 신라예요. 요거 계속 강조할 겁니다. 자, 백제는 마한의 소국 중 하나인 백제국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걸 더욱 키워준 왕이 누구다? 고이왕. 그래서 고이왕은 내신자평을 비롯한 육자평을 들고 관등을 16등급으로 나누면서 법도 만듭니다. 앞서서 고구려의 고국천왕과 비슷하구나, 소수림왕과 비슷하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백제 복식들을 잠깐 살펴볼 건데요. 링크를 잠깐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위왕 때 우리는 백제가 복식을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살펴봐야 하거든요. 네, 관료라고 나오죠. 이런 모습들을 하고 있었구나를 이해하시면 되고, 실제로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어떻게 복원했는지 잠깐만 볼게요. 제일 높은 좌평의 모습이에요. 이제 색깔과 허리띠의 색깔을 다르게 해서 관등을 구분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옷과 허리띠의 색깔을 다르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요. 자, 고위왕의 법률 제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러면 고위왕 29년 봄 정월에 명령을 내렸다. 노릇 관리로서 뇌물을 받거나 도적질한 사람은 그 3배를 갚도록 해라. 그리고 평생 동안 감옥에 가두겠다. 라는 명령을 내린 걸로 봐서 고위왕도 율령을 만들었나 보다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의 중심 세력이었던 목지국을 병합합니다. 맨 마지막은 좌평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제 근초고왕대로 넘어갑니다. 근초고왕은요, 고국천왕하고 비슷해요.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부자상속의 왕위 계승을 확립했고요. 이제 목지국만을 병합했던 고위왕과 다르게 만의 전 지역을 정복합니다. 만합병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좋아요. 지도로도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밑에 지도에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국 원왕을 전사하게 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는 고국 원왕을 전사시킨 근초고왕 때 가장 발전했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증거로 나오는 것이 바로 칠지도예요. 그래서 제후국의 왕에게 나누어 줄만하다. 후세에 전하여 보여라. 같은 것들을 통해서 백제가 일본을 자신들의 제후로 인식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왕은 신유왕이에요. 우리가 51쪽에 나와 있는 지도에서 보면 생각 넓히기 지도를 보세요. 그러면 동진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불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불교의 장점들을 살펴봤잖아요. 그렇듯이 이 불교를 통해서 나라를 더욱더 하나로 모으려고 했구나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해서 백제까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따가 신라와 가야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잠깐 뒤에 만나요.